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자, 오늘 저희 베스트 트레이딩맨도 역시나 8시부터 10시까지 시청자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금요일장이니만큼 더욱더 자세하게 다음 주 전략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빨간불은 들어왔지만 코스피 시장은 아직은 관망세가 짙은 모습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등락을 거듭하는 하루였죠. 외국인도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코스닥 시장은 1% 넘게 오르면서 5거래일째 상승세가 나오는 모습인데요. 종목별 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화웨이 관련주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하루였는데요. 다음 주 시장 전망을 해보고요. 또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멕시코 관세 부과에 대해서도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전문위원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자세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은 잠시 후부터 접수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신다면 저희 잠시 뒤에 준비가 되어 있는 종목 상담 시간에 빠르게 종목 접수 그리고 종목 신청 받아주셔가지고 저희가 또 바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카카오톡 활용하셔가지고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검색하시면은 시청자분들께서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골라서 입장이 가능하시니까요. 무료로 항상 열려있는 우리 전문위원분들의 개인 톡방 많이들 찾아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배트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배트맨 전문위원분들 중에 이번 달에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소개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정재훈 위원의 강연회부터 알려드릴게요. 먼저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여의도로 가시면 정재훈 위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썸머랠리는 온다. 성장주에 베팅하라 라는 주제로 시청자분들을 찾아뵌다고 하고요. 교보증권 여의도 지점 19층으로 가시면은 비전홀에서 무료 강연회를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6월 22일 많은 참석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02-3153-2664번 통해서 연락을 주신다면은 방문 예약 전화 주신 분들에 한해서 조금 더 편안하게 강연회를 참석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여승재 전문위원의 강연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역시나 날짜하고 시간은 똑같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는 을지로에서 여승재 위원이 여러분들을 찾아뵌다고 합니다. 유한타증권 을지로 본사 3층에서 여러분들을 찾아가고요. 하반기 수익은 여기서 나온다. 수익 내는 2가지 비법 대공개라는 주제로 하반기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조금은 빨간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여승재 위원께서 도와드린다고 하니까요. 마찬가지로 참여하실 분들은요. 02-3153-2664번으로 방문 예약 접수해 주신 후에 피리들 참석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센티비 막강 전문위원분들의 포트 수익률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부터 10위권까지 쭉 훑어보겠습니다. 자, 추천주 수익률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위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FA 반도체는요, 계속 올라갑니다. 이러다가 90% 육박하는 수익률을 낼 것 같은데요. 86.01% 기록하고 있고요. 이성배 위원의 오스템 임플란트 29.47%, 오스템 임플란트가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승재 위원의 대덕전자는 24.75%, 박정식 위원의 코이버 역시나 5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20%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고요. 여승재 위원의 와이솔은 17.68%의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채기 위원의 TK케미칼은 15.56%, 김현성 위원의 우리로는 12.24%, 김현성 위원의 에이테크솔루션 8위랑 9위까지 차지하고 있네요. 윈스는 9위에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테크솔루션은 12.22%, 윈스는 12.17%의 수익률 달성하고 있고요. 하채기 위원의 현대차는 10%의 수익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 배트맨 포트 수익률 체크를 좀 해드렸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1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 박정식 위원부터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1위권에 자리를 하고 있는데 정말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월등히 수익률이 지금 좋은 모습이거든요, 위원님. 네. SFA 반도체 이러다가 진짜 90% 넘어갈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까요? 예, 2배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3,5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이어질 것 같은 모습이고요. 원래는 3,000원의 저항을 받고 무너졌다면은 원래 시세가 좀 죽었어야 되는데 3,000원의 1차적인 저항을 일단 지난달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달에 다시금 또 상승력이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 일단 3,560원 내지는 또 4,000원 정도까지도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SFA 반도체를 목표가를 다시 한번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수익 보실 수 있는 쪽으로 세워드렸는데요. 3,560원에서 4,000원까지 바라보셔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SFA 반도체 들고 계신 분들은 더 큰 수익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박정식 위원의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어떤 종목일까요? 코이버가 지금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20%에 가까운 수익률 내고 있는데요. 코이버는 지금 좀 어떤 모습 보여지나요? 자,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그렇게 크게 부각받지 않은 종목이에요. 다른 통신 장비주들은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자기 자산 가치만큼 시가총액이 올라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주가 위치에서 최소한 10% 정도 이상은 15% 정도는 더 상승력이 나와야 자기 자산 가치만큼 올라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제가 조금 더 이제 축소해서 저항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면요. 네. 이렇게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잡으면은 이런 식으로 파동을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전고점 9,690원 정도 부근을 한번 얻어맞고 조정을 받았다가 지금 다시금 또 상승력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 상태로 8,760원 밑으로 밀리지 않고 상승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한 1,800원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력이 충분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같은 장세에 또 통신 관련 주들이 또 많이 또 상승력이 강하게 나왔어요. 반등력이. 네. 그 반등력이 그대로 만약에 이어지고 개별주 장세가 계속적으로 다음 주에도 이어진다면 네. 1,800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올려서 홀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화웨이 반사이익으로 통신 장비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박정식 위원의 편입 종목입니다. 코이버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종가가 8,850원에 형성이 됐는데요. 목표가를 1,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조금 더 보유하고 가져가시면서 역시나 큰 수익 내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10,000원 돌파할 때까지 꾸준하게 홀딩하는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배 위원의 종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이성배 위원의 종목 지금 2위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봤더니 4거래일 동안 상승세를 꾸준하게 이어가다가 오늘 약간 조정이 나왔어요. 일단은 계속해서 들고 가도 괜찮겠죠?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가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스템 임플란트를 뭐 이제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출연하는데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리뷰를 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공통된 키워드는 이제 항상 이 성장성이라는 항상 키워드를 갖고 소개를 해드린 것 같습니다. 이 중국 시장에서의 올해 고성장에 대한 이 기대감에 계속해서 오스템 임플란트가 이 지속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 이제 임플란트 국내 기업들 가운데 이 해외에서 매출이 일어나는 기업은 오스템 임플란트 한국밖에 없다라는 부분도 이제 말씀을 드렸죠.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시장이 계속해서 좀 혼조세를 이어온들 계속해서 이 상승 추세를 이어나갔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기다림이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상 차트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제가 계속해서 이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지만은 이 주봉상 75,000원대 가격대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 버티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이 끌고 나가셔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가격대가 이번 주에 도달을 했고 오늘 장에서 이 가격대를 소폭 넘어섰지만은 재차 이탈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가격대에서는 한 번에 이 돌파 이후에 쉬어가는 흐름이 정석적인 플레이로는 맞다라고도 뭐 볼 수가 있는 이런 구간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도 보유하고 있는 분이라고 하게 되면은 이쯤에서는 한 번의 차익 실현을 한 차례 하시고 재차 쉬어가는 흐름을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저 역시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이제 더 이상의 포트에 계속해서 담아서
끌고 가기보다 이쯤에서 아름답게 정리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해주셨습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지금 저희 배트맨 포트의 2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는 좀 수익 실현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30%에 가까운 수익률을 내고 오늘 이제 수익 실현 의견을 드렸는데요. 다음 주 월요일 시장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수익 잘 청산하시기 바라겠고요. 2위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아쉬움은 다른 종목으로 대처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이제 다른 종목으로 계속해서 이제 순위 상향을 노려봐야겠지만은 저번 주에 담았던 이 시크릿 추천주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뭐 시크릿 추천 종목을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은 저는 이제 지난주에 담아왔던 이 종목 하나면은 다시 한번 또 한 번 이 같은 수익률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쉬움은 다시 한번 이 결과로 채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저도 다음 편입 종목으로 1위를 달성해 보겠다라는 그 포부를 듣고 싶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이성배 위원의 추천 종목 언제나 배트맨 시청해 주시면서 앞으로도 기대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포트에 담겨 있는 종목들 이성배 위원과 박정식 위원의 종목 리뷰 다시 한번 해드렸고요. 점검해가는 시간으로 가져봤습니다. 자, 저희 오늘 정재현 위원께서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이성배 위원 그리고 박정식 위원께서는 어떠신가요? 오늘 제가 이 가운데 앉아 있는데 좀 어떠신가요? 전 좋습니다. 아름다운 앵커님이 옆에 앉아 계시니 너무너무 편안하고 좋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심적으로 이 편안함이 굉장히 남다르고 분위기도 확 산들고 남자가 있는 것보다 네, 낫죠. 맞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으면은 남자 셋이 안 있으면 땀 냄새랑 막 담배 냄새가 섞여 있었는데 네. 좋은 우리 것 같습니다. 정재훈 위원님의 많은 팬분들께서도 같은 의견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재훈 위원하고는 또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계속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코너로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탑시크릿 추천주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코너로 바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희 배트맨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함께해 주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고민 있으셨던 종목들 혹은 이쯤에서 정말 수익을 좀 내도 괜찮나 하는 종목들 있으시다면은 지금부터 빠르게 종목 접수를 남겨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순차적으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4989번, 그리고 유튜브로도 언제든지 실시간 방송 보기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 방송 보시면서 채팅창에다가도 종목명 비중, 매수가 남겨보시기 바라겠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도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샘플러스 이성배 이렇게 오늘 함께하는 전문위원의 이름 검색하신 다음에 원하시는 전문위원 톡방에 입장하셔가지고 여러 가지 궁금증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탑시크릿 추천을 해드려야 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분께서 가지고 나오셨는지 오직 한 가지 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5G 시대에 꼭 담아야 할 종목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상승이 나왔는데요. 일단은 종목명이 모자이크 참 잘 돼 있어요. 가격도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왜 끝에 두 글자를 알 것 같죠? 저는 아예 안 보입니다. 그런가요? 예. 일단은 5G 관련해가지고 네.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가입자 수도 1,000만 명인가 훨씬 훌쩍 넘겼다고 지금 기사가 좀 많이 나온 것 나왔더라고요.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5G 관련주들을 어떤 걸 담아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것 같은데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종목인가요? 제가 요즘 저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분께서 네. 저희 포트 1위,
2위 하시는 분들이에요. 전 저번 주에 갖고 왔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께서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보고 계실 것 같아요. 아, 네네. 일단은 제가 원래는 저도 막 사고 싶은 저평가 매집주를 초반에 좀 많이 알려드렸잖아요. 네. 많이 급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니온도 편입을 안 시켜주고, 이렌텍도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지금 표시가 안 돼 있고. 오. 제가 원래 1, 2, 3, 4 다 제가 차지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그래갖고 결과적으로 또 그런 많은 종목을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청자님들이 별로 참여도가 낮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종목을 내가 방송에서 알려드려야 되겠느냐. 차라리 우리 가족들한테만 알려드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이제 저의 요즘 생각이어서 원래는 그냥 대형주 위주 느리게 움직이는 거 요즘 막 그런 거 막 추천드렸다가 오늘은 조금 매집력이 있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저평가에 매집력이 있는 종목.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종목을 제외하고도 이것만큼 이거 이상 저평가에 매집력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이제 하는 거고 방송용으로 일단은 내보내고 또 제가 또 이번에는 좀 매수하고 싶은 그런 종목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거 한 사심이 한 50%? 그러니까 만약에 예전에 막 제가 막 유니온이나 아니면 뭐 이렌텍이나 아니면 어떤 종목이에요? 초반에 SFA 반도체 이런 건 이제 사심이 이제 100% 들어갔다면 요건 한 50% 정도. 오늘 양봉이 나오지 않았으면 사심 100%를 제가 이야기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양봉이 살짝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격을 따라 들어가야 되잖아요. 따라 들어가야 돼서 사심이 50%입니다. 50%. 근데 충분히 상승력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5G 통신 관련 장비주들은 이미 많이 상승이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막 통신 장비 회사로 부각을 받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LED 쪽 그 모듈 그리고 이런 전광판 사업을 했었거든요. 그쪽 사업을 했을 때는 시장에 부각을 받지 못했죠. 근데 새로이 회사를 하나 인수하면서 통신 장비 쪽에 진출을 하면서 시장에 부각을 받고 있는 겁니다. 매집력도 상당히 괜찮고 자산 가치 대비 저평가이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고속철도 차량 부품 유지 보수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북한 철도 시스템 사업 용역 발주를 정부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련 섹터로도 그러니까 대북 관련 섹터 그리고 통신 장비 섹터에 같이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저평가이다 보니까 평균 가격만 잘 만들어 놓는다면 이거는 돈을 잃지 않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잃지 않는다면 당연히 돈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안정적인 종목이니 많은 관심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크릿 추천주는 박정식 위원의 종목입니다. 우리 박 의원님이 추천을 해주시는 종목마다 족족 올라가니까 너무 혼자서만 또 포트를 다 점령하실까 봐 우리 작가님들이 적절히 조절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고요. 네. 다음번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심이 100% 들어간 종목을 한 번만 더 들고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계속해서 열심히 이렇게 좀 우리 박 의원님에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도 많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성비 의원님, 저희는 사실 이 종목을 알고 있잖아요. 네, 알고 있죠. 이 종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앉아서 모니터로 보고 있고 어쨌든 동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거 굉장히 전 놀랐습니다. 이 앉은 자리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해 주실 때 확인했었을 때 저 역시도 이거는 나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직까지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한 또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있는 이런 종목이다 보고 있고 특징적인 거는 동사의 시총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런 상승 여력이라던가 뭐 앞으로 뭐 증자라던가 굉장히 좀 이런 탄력적인 흐름을 아무래도 이 종목 자체가 좀 가볍다 보니까는 이런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단기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이 바닥권을 좀 뭐 3중 바닥권으로 지지하면서 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5G라는 이 시기적인 이 뭐 굉장히 좀 잘 갖고 오신 것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봐도 이런 종목은 사실 접근하는데 그렇게 큰 부담도 없고 밀린다 하더라도 뭐 단기적으로는 뭐 바닥권 영역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충분히 모아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최근 들어서 이 수급 동향도 굉장히 뭐 외인들의 매수세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회사를 인수했다라고 살짝 힌트를 드렸었습니다. 지금 위원분들께서 여러 가지 좀 종목을 유추하실 만한 단서들을 제공을 해드렸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차트도 좀 전에 띄워드렸었는데 어떤 종목인지 느낌이 온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 박정식 위원과 이성배 위원의 개인 톡방에 또 어떤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박정식 위원께서 사심이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절반이나 들어간 오늘의 추천주입니다. 믿고 다음 주 월요일장에 좀 매수 좀 해볼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신 분들은요. 샵 4989번으로 배트맨 혹은 박정식 이렇게 호출을 해주시면은 문자를 한 통 넣어주시면은 저희가 문자 주신 분들에 한해서만 어떤 종목인지는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바로 당일에 공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샵 4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활용하셔가지고 우리 박정식 위원과 이성배 위원의 톡방에 입장하신다면은 또 어떤 종목인지 바로 공개가 되니까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만 검색창에 샘플러스 박정식 혹은 샘플러스 이성배 검색하시고 언제든지 편하실 때 카카오톡 어플 이용하셔가지고 입장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탑시크릿 추천주 종목 한 종목 저희가 공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코너는 시장 이야기 나눠보러 가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살지 고민이세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걱정이세요? 그렇다면 배트맨을 호출하세요. 검색창에 주식 배트맨을 검색하고 홈페이지에 접속 후 원하는 전문위원을 클릭하면 여러분을 위한 배트맨이 달려갑니다. 투자의 고수, 샘플러스 전문위원들과 함께하세요. 네. 오늘 저희가 금요일장이기 때문에 시장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까지 해드릴 건데요. 일단은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에 미증시 역시나 계속해서 랠리를 좀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이번 주 시장 들어서 사흘째 랠리를 이어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무역 분쟁 완화 기대감도 좀 실리고 있습니다. 멕시코 관세를 다음 주 월요일에 10일에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단은 그 결과도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방향성을 좀 저희가 미리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증시도 역시나 미증시 훈풍으로 오늘 장에서 양시장 모두 그래도 빨간불은 켜졌는데요. 이게 좀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을 할런지 국내 증시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일단 두 분의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정식 의원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내다보셨어요? 오늘 장 일단은 보합적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보합적. 어제 장이 그러니까 저번 우리 시장에서 좀 조정 수급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글로벌 증시가 상승력이 나왔죠. 그러니 뭐예요? 보합적인 흐름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코스닥이 그나마 좀 강세적인 흐름이 나오면서 개별주 장세가 오늘 좀 강하게 나온 그런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급도 어떻게 끝났느냐? 조정력으로 마무리됐어요. 오늘 수급도 코스피 쪽은. 네. 코스닥만 외국인 기관 현물 순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죠. 네. 또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건 결과적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도 코스닥은 조금 더 강세 흐름을 보이겠지만 코스피는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는, 그죠? 윗방향 아랫방향도 없는, 또 도직격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시초 대비 보합적 기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월요일도 일단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월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멕시코 관세 여부가 있죠. 네. 그러면 멕시코 5% 관세 만약에 부과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또 시장에 충격으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의 방향성은 또 리스크가 있는 상황으로 탈바꿈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 개별주 장세는 지속적으로 될 것 같지만 시장의 방향성은 아직 윗방향으로 잡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많이 존재한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정도까지도 일단은 보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다음 주 경제 지표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 여기 보시면 다음 주 월요일 날
무엇이 있느냐? 중국 무역 수지가 있습니다. 중국 무역 수지. 중국 무역 수지가 안 좋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진짜 무역 전쟁이 격화돼서 진짜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구나라고 주체들이 인지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도 물량이 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월요일 날은 멕시코 관세 여부도 있지, 미중 무역 전쟁에 따른 중국 무역 수지 발표 결과도 있지. 이러니 어떤 거예요? 월요일이 지나봐야 방향성이 결정되겠죠, 여러분. 그 점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화요일 날 6월 11일 날은 뭐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화면에 표시는 못 해드리지만 CES 아시아 2019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뭐예요?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가전박람회, 그러니까 미국 가전박람회랑 똑같은 것이죠. 그게 이제 5G, 인공지능, 그리고 증강, 가상현실, 드론, 그리고 소매 및 전자상거래, 로보틱스, 차량 기술. 근데 이제 차량 기술 쪽이 상당히 부수가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 종목들, 개별주들이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이런 이제 개별 수급주들을 여러분들이 소형주, 중소형주 위주로 다음 주도 노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는 방향성이 잡힐 수가 없어요. 왜? 시장에 불안 요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중소형 이렇게 개별주 위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수요일 날에는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수요일? 뭐가 있나요? 중국 5월 생산자 물가랑 소비자 물가 발표가 있습니다. 당연히 미국 5월 소비자 물가 발표도 이어서 발표가 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또 증시에 경기 우려에 따른 불안 요인으로 또 작용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 또 그 다음 목요일 날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요일 날에는 중국 5월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중국 5월 산업 생산과 소매 매출. 과거에도 산업 생산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회할 경우 증시를 원회익격으로 끌어내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번에 산업 생산이 예상치 대비 실제치가 안 좋게 나오면 또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리스크를 다 신경 쓰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이날 모두 발표가 있습니까? 미국 산업 생산도 이어서 발표가 납니다. 그죠? 미국 산업 생산도 여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리스크를 신경 쓰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네, 6월 14일이 다음 주 금요일이네요. 네, 목요일이 그렇죠. 아니라 네. 금요일이고요. 그러면은 주말을 또 지나서 그 다음 주는 또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그 다음 주 가서 이야기해야죠. 다음 주만 잘 신경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네. 다음 주 보고 수급을 읽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거지. 네. 뭐 또 그 다음 주까지 예측을 해서 대응을 하려고 하십니까? 선 대응, 선 예측하지 말라 그랬죠. 요것만 잘 신경 써서 일단 다음 주 잘 대응하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다음 주에 이어서 다다음 주에도 배트맨을 시청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 방향을 결정할 만한 중요한 요일, 월요일에 저희 배트맨 출연을 하시나요, 위원님? 다음 주 금요일까지는 출연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 장도 코스피는 좀 장중에 오락가락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코스닥은 강한 상승세가 한 번 더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멕시코 관세 부과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관망하는 자세로 보합 흐름을 보이는 국내 증시인데요. 좀 지켜보시고 나서 개별 종목으로 시장을 대응하자라는 의견 주시면서 다음 주 시장에 예정되어 있는 이슈들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전 박람회 같은 경우에서도 또 개별적으로 대응해볼 만한 종목들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방송에서는 지금 언급을 해드리지는 않고 계시지만 개인 채팅방에 또 찾아가시는 분들을 한해서는 이런 관련주들 조금 힌트를 주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우리 가족들에 한해서만 힌트를 드리는 거죠. 이게 막 지금 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종목들도 매집력이 있고 저평가인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은 정해져 있어요. 한 대략 시장에 나와 있는 게 제가 분석한 결과 한 2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구마구 노출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 개인 톡방 찾아가시는 분들은 모두 다 가족분들이니까요. 언제든지 박정식 위원의 개인 톡방 오픈 채팅방 활용하셔가지고 찾아가셔도 좋겠고요. 오픈 채팅방 참여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박정식 위원의 개인 톡방 들어가고 싶어요 라고 남겨주시면은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문자 답장으로 바로 가기가 가능한 그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성배 위원의 시장 분석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만 외국인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좀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됐다. 그래서 이제 좀 강보합을 기록했던 이런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뭐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변경 가능성까지 조금 이제 시사하게 되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강보합으로 마감은 됐지만은 이 투자 심리가 좀 개선된 게 확인된 이런 장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거래소 시장에 매도세가 있었습니다. 분명 있었지만은 실제 장중에는 대략 한 1,300억 원까지도 이제 매도세가 있었지만은 막판에 어느 정도 좀 걷어들이는 이런 이제 수급 동향도 체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코스닥 시장이 마찬가지죠. 뭐 기관과 외국인들의 매수세로 조금 강한 상승 마감으로 마쳤는데 이제 뭐 멕시코 뭐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은 이민자 단속에 나서는 것도 있고 좀 양국 간의 어느 정도 이 관계가 좀 유화적인 분위기가 좀 어느 정도 나온 분위기가 좀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이 부분이 좀 더 코스닥 시장에서 이 긍정적으로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오늘 시장에서는 코스피, 코스닥이 이렇게 마감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다음 주 시장 혹은 이제 이번 주 한 주를 놓고 봤었을 때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됐나라고 한번 정리를 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시장 참여자분들 혹은 이제 뭐 우리 시청자님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번 주 자체는 뭐 그렇게 어느 정도 좀 훈풍으로 마감됐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미증시의 영향도 있었고요. 코스피 시장도 마찬가지죠. 이제 주 초부터 계속해서 이제 반등장을 연출해 왔고 또 이제 모처럼 이제 상승 기대감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던 이런 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시장 전망에 대해서 대기 매수세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이번 주 시장이 마찬가지죠. 이제 내면적으로도 이제 저가 매수세가 어느 정도 좀 강했던 부분이 있었고 최근 이제 외국인들의 이제 계속해서 이제 현물 매도세도 상당히 좀 약화되었다. 악화가 아니고 좀 약화되었다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뭐 이런 굉장히 이 주목할 만한 이 경제 지표도 있지만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이 선물 옵션 쿼드러플 만기일이 있다라는 거죠. 실제 이 만기일 앞두고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지수 하방 경직성을 이번 주 내에 좀 뚜렷하게 보였던 이런 한 주였다. 더군다나 이 다음 주 만기일을 앞두고 저는 이 상승 기대감 좀 어느 정도 이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 5월달 계속해서 굉장히 우리 시장에 무수한 악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어느 정도 이 가격 조정이면 가격 조정, 이 기간 조정이면 기간 조정은 좀 충분히 받은 상태라서 이 국내 경제 지표들이 계속해서 좀 악화가 되고 있고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는 좀 어느 정도 저는 이 개인적으로 이 긍정적인 흐름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나 혹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코스닥 위주로는 사실 이번 주 굉장히 좀 개별적인 종목들이 좀 돋보였던 사실 이 부분은 뭐 늘 마찬가지긴 한데 뭐 이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파이브 관련주가 뭐 특히 좀 주도적으로 이런 부분을 보였던 것 같고 투심이 굉장히 호전되었던 부분이 있고 거래소도 마찬가지죠.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던 부분이 있고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이 선방했던 모습이 연출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자동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코스피 시장은 어느 정도 좀 단기 바닥권이 좀 어느 정도 됐고 다음 주는 이 같은 바닥권을 찍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이 연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저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또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야 될 지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2110이라는 숫자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2110에 대한 이 돌파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여러분들이 그간 좀 물렸던 종목들이 있다. 혹은 반대로 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이런 종목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좀 지수가 2110 부근에 도달했었을 때는 어느 정도 좀 현금화를 하신 뒤에 주도주를 좀 교체하시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잠깐 이제 차트로 놓고 말씀드리게 되면은 오늘은 이제 다음 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답게
종합지수 차트보다도 이 선물 차트를 놓고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이 변동성 혹은 움직임에 대해서 좀 예측해 보는 게 낫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200 선물의 이 분봉상 차트를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15분 차트입니다. 지금 이제 우측에 보이는 이게 오늘장의 흐름인데 오늘 굉장히 좀 등락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다음 주 목요일, 6월달 둘째 주 목요일이면 이제 쿼드러플 동시만기인데 이 동시만기일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동시만기일의 특징은 일반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찾아오는 이제 옵션 만기라고 다르게 이 한 달 동안의 이 변동폭이 최소 혹은 이제 평균적으로 대략 한 12포인트에서 15포인트 정도 굉장히 좀 고점 대비 저점이 굉장히 좀 일반적인 수준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장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만기주의 특징이 이 코스피 200에 좀 고스란히 담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이 장중에 이제 급등락으로 이제 연출이 되죠. 왜? 다음 주 만기를 앞두고 어느 정도 이 옵션에 대한 작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음 주도 사실 저는 이제 장중에 이런 등락이 어느 정도 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음 주 아마 초에 패턴상 흐름을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이제 갭을 동반한 뭐 상승이라던가 이제 하락이라던가 다음 주 이제 월요일장에 계속 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 만기를 앞두고 대략적인 저는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의 시장 흐름은 이제 조금 2019년도 1월 달에 이제 바닥권을 찍고 이제 상승했던 이런 모습이 다음 주에 한 차례 만기까지 이 같은 모습이 이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성배 위원께서도 다음 주 시장 전망해 주셨는데요. 오늘 코스피 시장이 2070선에서 마감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장중에 2080선을 돌파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2080선을 처음으로 넘겼던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시장에서 2110선 돌파가 나오는지도 주목을 하셔야 한다고 하니까요. 밴드적인 부분, 지수까지 잘 체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 시장까지 전망해보는 시간 가져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뜨거웠던 이슈까지도 점검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맨 이슈 앤 전략 함께 하실 거고요. 첫 번째 이슈부터 화면 통해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미국에서 화웨이 사용 중단을 촉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5G 통신주의 영향 짚어볼 거고요. 두 번째 이슈는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디램의 수요가 계속해서 좀 부족해지고 가격도 하락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원화 약세 영향까지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돼지열병 관련주도 그렇지만은 이 화웨이 관련주들이 좀 시장에서 들썩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었는데요. 화웨이 장비를 채택해서 비용을 그동안 절감해왔던 LG우플러스는 미국에서 화웨이 장비를 중단해라. 라는 소식에 오늘 장 내내 약세를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웨이 제재로 수혜가 예상되는 스마트폰 부품주들 같은 경우에는 판매량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에 좀 올라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화웨이 사용 중단 촉구 소식이 우리 시장, 5G 그리고 통신주에 어떤 영향을 계속해서 미칠지 두 분의 이야기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말씀을 해주실 건가요? 네, 뭐 제 고개 여기 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뭐 화웨이 관련해서 그렇게 뭐 수혜를 받고 대시세를 줄 수 있는 종목이 있을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통신 장비 주들은 이미 뭐 갈 때까지 다 간 상황이고 그리고 좀 그나마 화웨이 관련해서 타격을 받은 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RFHIC 이 종목만 조금 타격을 받았죠. 근데 이 종목도 현재 그 재무 구조를 한번 간단하게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600억짜리 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6,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엄청난 고평가예요. 이미 올라갈 대로 올라간 상황에서 당연히 악재가 있으면 빠지는 건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화웨이 때문에 빠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얘는 화웨이가 아니더라도 빠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주식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좀 리스크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통신 장비주들 중에 저평가인 종목이 제가 말하는 코이버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머지는 다 시장에 부각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유일하게 아니다. 이거는 패스하고요. 일단은 유일하게 조금 적정 주가에 놓여져 있던 통신 장비주들도 이미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유일한 저평가 통신 장비주는 제가 오늘 그 탑시크릿
탑시크릿으로 공개 드리려고 한 그 종목하고 그리고 제가 이미 공개한 코이버 2개밖에 없습니다. 그 2개만 통신장비 섹터에서 엮인 종목 중에 가장 저평가고 실적이 양호하고 자산가치 대비 아래에 놓여져 있는 그런 종목이고 나머지는 이미 시장에 엄청나게 부각을 받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통신장비 섹터를 쫓아 들어가서 대수익을 내려고 덤비면 물리면 당연히 아프겠죠. 왜? 이미 올라갈 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통신장비 주들 난 뒤늦게라도 좀 노리고 싶어. 그럼 제가 오늘 공개하는 탑시크릿 추천주 그거랑 그리고 코이버 2개만 노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U+가 그나마 조금 많이 화웨이 장비를 썼다고 해요. 그래서 타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데 이 친구도 내려갈 위치인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 통신주들을 한번 다 분석을 한번 정확하게 상대적으로 해드릴게요. 상대적으로. 3사 통신사요? 네, 잘 봐요. 이 LG U+는 6조 8천억의 순자산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예요? 6조 1,000억이죠. 그러면 자기 자산 가치 대비 살짝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고. 네. 자, SK텔레콤은 지금 22조 2천억인데 지금 20조죠. 그럼 뭐예요? LG U+가 조금 덜 내려와 있는 상황인 거죠. 네. SK텔레콤이 조금 더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 네. 그다음에 KT 한번 볼게요. 자, KT는 13조짜리가 지금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7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만약에 악재가 불어닥치면 어떤 게 제일 많이 빠지는 거예요? LG U+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이슈 갖고만 따지지 말고 주가 위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 통신 쪽에서 만약에 악재가 터지면 누가 제일 많이 빠지는 거예요? LG U+가 가장 많이 빠지는 거지. 아니 그런 주가 위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오로지 그냥 투자만 하려고 하니까 악재가 터지면 작살이 나는 거 아닙니까? 자, 똑같은 통신 3사 중에 악재가 터지면 누가 제일 많이 빠져요? LG U+, 그다음 SK텔레콤. 누가 제일 안 빠져? KT. 그죠? 예전에도 저희 배트맨에서 통신 3사 이야기할 때 KT를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네. 그죠? 그럼 지금은 이 3가지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 통신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러면은 만약에 LG U+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지금 가격대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기술적 대응이죠. 봐봐요. KT는 제가 언급드렸던 시절에 27,000원대 찍고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 SK텔레콤은 어때요? SK텔레콤은 내려왔죠. 그죠? 내려왔고 그다음에 LG U+는 얘도 지금 내려왔죠. 그죠? 네. 그러면은 봐봐요. 주가 위치를 명백하게 꿰차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굴 투자했어야 돼요? KT를 투자했어야 되지. 그러면 이미 시장에 많이 부각받은 SK텔레콤이나 LG U+를 투자했으면 지금 손실이 났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돈도 못 벌었거나 둘 중 하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상대적인 주가 위치를 꼭 판별해서 그 주가 위치에 따른 전략을 짜셔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시장에 상대적으로 부각받고 있는 종목을 노려? 그럼 철저하게 매수가 기준으로 기술적 대응을 하는 거고, 아, 내가 상대적으로 시장에 부각을 덜 받은 종목을 노려? 아, 그럼 이거는 조금 물려도 내가 평단만 잘 만들면 해결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좀 전략을 짜시면 좋겠어요. 근데 전혀 이런 전략을 짜지 않고 무턱대고 접근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뭐가 되는 거예요? 시장과 이런 정보 이슈에 휘둘리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위치를 판별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혀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런 좀 정석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실 혼자서는 하기 어렵거든요. 우리 박정식 의원께서 통신 3사 중에 KT 이 종목을요. 배트맨 저희 프로그램 거의 시작할 때쯤 우리 시청자분들께 통신 3사 중에 KT를 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안 잡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우리 그렇죠.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실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은 탄력적인 통신사가 뭐예요? LG U+ 주가가 탄력적이니까 그것만 언급하잖아요. 그때 한창 탄력적이었거든요. 그죠? 지금은 그거 투자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손실 났지. 그렇죠. 그죠? 지금 깨지고 네. 있으니까요. 제발 좀 위치를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KT 여기서 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KT 지금 가격대에서는 접근하는 거 어떨까요? 아, 지금도 좋죠. 지금도 KT는. 괜찮아요? 네. KT는 뭐 지금 좀 올라서긴 했지만 27,900원 밑으로 모아가신다면 이거는 절대 손실이 날 수 없는 가격권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단일가에 그냥 확 잡아서 끌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바닥권이니까 요 바닥에서 계속 지그재그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요거를 일단 27,900원 정도에 한 차례 매수를 한 다음에 조금 내려오면 한 27,000원 초반권에서 한 번 더 매수해서 평단을 한 대략 27,400원, 500원에서 끌고 가야겠네.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면 절대 손실이 나지 않겠네라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월봉상 차트를 봐도 지금 역사적인 가격대예요. 과거 잘 봐요.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절에도 저기 찍었던 가격이 27,000원대였고 그다음에 대형주 훅 무너졌을 때 2012년도에 지금 찍었던 가격도 이때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형주 계속 무너졌을 때 2016년 저점을 찍었을 때도 이 가격대였고, 지금도 이 가격대고, 이 KT는 이 가격이 쉽게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KT는 순이익을 내는 회사예요, 안 내는 회사예요? 내는 회사죠. 네. 그럼 내는 회사면 지속적으로 자산 가치를 증가시켜요, 아니면 감소시켜요? 증가시키죠. 증가시키죠. 그러면 뭐예요? 과거 2008년보다 지금 2019년이 훨씬 더 자산 가치를 증가시켰는데 주가는 여기입니다. 그럼 이게 저평가일까요? 고평가일까요? 저평가죠. 그죠? 그럼 투자했으면 장기 투자하면 까먹을까요? 안 까먹을까요? 안 까먹죠. 그렇죠. 그럼 뭘 투자해야 돼요? KT를 투자해야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KT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27,900원 밑에서 모아서 지금부터 담아가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이정배 위원께서는 미국 화웨이 사용 중단 장비에 따른 5G 통신주들 어떤 종목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박정식 위원께서는 코이버 그리고 시크릿 추천주 오늘의 종목으로 두 가지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이정배 위원께서는 어떤 종목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저도 이제 사실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제 사실 이미 다 오른 뭐 솔리드라던가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금 대응하기는 너무 이제 늦은 감이 또 혹은 이제 너무 늦다라기보다 오히려 더 이제 말려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사실 관련해서 이제 통신주를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오늘 지금 이제 화면에서 보이는 이 자막 가운데서 뭐 미화웨이 사용 중단보다 그 뒷단에 있는 이 5G라는 키워드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포커스를 두셨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5G 같은 경우는 이제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좋죠. 지금 이제 6월 달 이제 초입 부분인데 이 기대감이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대략 한 8월 달까지는 이 기대감이 최고조에 이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5G에 대한 이 가입자 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이 4월 달에 대략 한 27만 명을 기록했고 5월 달에 70만 명 기록했고 이제 이번 달에 이제 100만 명을 기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신사 관련해서는 이제 매출액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실제로 이제 뭐 이 4월 달 들어서 대략 한 그 트래픽을 비교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인당 이 평균 트래픽이 대략 한 LTE보다도 대략 한 2배 정도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뭐 충분히 수혜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이제 5G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 뭐 커버리지라던가 이 컨텐츠적으로도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기 5G 가입자들에 대한 이 트래픽이 굉장히 높다라는 부분은 앞으로 이 향후 이제 성장성이라던가 이 전망에 대해서 추가적인 여력이 있다라고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이 5G 이제 앞서서 얘기한 이 트래픽 관련한 이런 증가에 대한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 통신사 매출액도 부분은 있지만은 이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이 투자도 증가시킬 수 있다. 하지만은 이 네트워크 장비주는 분명 시세를 뭐 충분히 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좀 안정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통신사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 통신사 쪽에서도 뭐 수주가 계속해서 좀 유력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 실적에 대한 뭐 전망도 굉장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에 만약에 이 관련해서 조금 종목을 혹은 포트를 구성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통신주에 대해서 좀 비중을 늘리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 2분기에 대한 이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은 2분기 단순 2분기뿐만이 아니고 뭐 3분기라던가 계속해서 이제 올 한 해를 놓고 봤었을 때 이 뭐 아르프에 대한 이 증가로 계속해서 좀 주가의 좀 탄력적인 흐름과 이 상승 반전은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좀 골라주셔야 됩니다. 잠깐 자막으로 나갔었는데 직접 언급을 해주시죠. 저는 아까 자막으로 나간 거는 제가 이제 뭐 다산 네트워크스 뭐 이런 거는 이미 올랐기 때문에 관련 주를 이제 뭐 원고에서는 이제 그렇게 언급을 했었지만은 사실 저는 이제 앞서서 얘기한 이제 통신주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지금 다산 네트워크스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잠깐 보고 있지만은 실제로 굉장히 뭐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이런 관련 종목들 혹은 관련 이제 시청자분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이제 사실 이 관련주들 뭐 앞으로 성장성 혹은 이 부분은 주가에 뭐 충분히 우리가 좀 향후 한 6개월치까지의 이 기대감이 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사실 저는 좀 차익 실현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다산 네트워크스도 마찬가지고 뭐 솔리드를 본다 하더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고 있는 게 심지어 이제 주봉상 차트인데도 이 단기 이평선과의 굉장히 좀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이런 상태이죠. 아무리 이 정배열 추세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뭐 솔리드를 화면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역시도 단기적인 시세가 이제 너무 많이 났기 때문에 실제로 뭐 3월 달까지만 해도 이제 저점이 2,970원, 이제 이번 달에 기록한 게 이제 7,000원이면은 뭐 거의 뭐 3개월 만에 이제 100% 넘는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보다도 앞서서 저희 이제 박정식 위원님하고 뭐 같이 말씀하신 뭐 LG U+ 같은 이제 3사 통신주 LG U+를 포함한 뭐 KT라던가 SK텔레콤이 향후 실적 전망에 있어서 좀 더 안정적인 이런 관련주가 낫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이제 뭐 LG U+나 뭐 KT 그 밖에 뭐 이제 SK텔레콤도 많이 있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이제 KT가 이제 강인, 저 역시도 굉장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KT 차트를 앞서서 뭐 이제 뭐 자산 가치 대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다면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은 KT는 계속해서 27,000원대를 굉장히 좀 이중바닥권 혹은 뭐 장중에 뭐 삼중바닥권으로도 굉장히 좀 강한 지지력을 행사하는 이런 위치에 있기도 합니다. 실제 수급 동향도 굉장히 좋고 이 바닥권에서 상승 반전을 계속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 이 장중에 낙폭은 낙폭대로 또 바닥권 다지는 것은 충분히 다진 이후에 이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 KT도 뭐 충분히 트레이딩 관점이든 뭐 성장성을 놓고 봤었을 때 네. 무난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의 한국 내 화웨이 장비 사용 중단에 따른 수혜주로 다산 네트워크스하고 솔리드는 이미 이슈가 선반영된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접근하시는 건 아니고요. 통신 3사주들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고 합니다. 역시나 이성배 위원도 KT를 꼽아드렸으니까요. 잘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배트맨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10분만 쉬었다가 배트맨 2부로 다시 돌아올 겁니다. 두 번째 이슈에 대한 이야기와 종목 상담 시간 이어지니까요. 잠시 뒤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